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오늘 새로운 선생님. 네. 저 막 두근두근. 왜? TV에서 보던 저 분? 어릴 때부터 TV에서 보시던 분, 봤던 분이 와 눈앞에 계십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에요. 네. 오늘 지하철 타고 오셨다고요? 네, 지하철 타고 왔어요. 그 알아보는 사람이 오늘 저 사인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다. 진짜? 지하철에서? 지하철 아니고 롯데마트에서. 와, 역시. 네. 맞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누군데 사진을 찍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이버에 김병후라고 네. 치면은 요새 아내의 맛에 함소연이 네네네. 상담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예. 봤어요. 네. 지난 이번 달에 잘 안 나가는 방송 안 나는데 이번 달에 3번 나간 게 그거하고 EBS의 사랑에 대한 거 다큐프라임 거기하고 그다음에 제보자들 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나갔고 요즘 좀 나가셨군요. 네. 아니 뭐 그 정도는 계속. 근데 예전에도 워낙 방송이 많으니까. 동치미도 한번 나가시지 않았어요? 동치미도 한뭐 강연 한번 하고 얼마 전에도 한번 나오고. 네. 그래 또 뭐니 해도 대표작은 아침마당 아닙니까? 아침마다. 아침마당인데 잘린 지 7년 돼가지고 잘리기 전에는 몇 년 하셨습니까? 20년. 와. 20년. 그 무슨 KBS에서 패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하면. 폐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그 선생님을 자르고 그 자리에 들어간 윤대현 우리 윤대현 선생님 전에 나왔었는데 몇 번. 그렇지. 굉장히 싫어하시겠네요. 아니 근데 뭐 20년 했으면 더 하면 더 힘들지요. 딱. 이렇게 얽히고 설치했군요. 여기 딱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사연 미리 보내드렸는데 검토하셨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고 쿨하게 평생. 그러시더라고요. 아침마당서부터. 그러니까 평생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미리 아니 뭘 근데 그건 한 왜 적이 그러냐면 없다. 보고 가면은 네. 이렇게 생동감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듣고 거기서 해야지. 네. 듣고 가면은 자기가 생각한 걸 얘기하니까 네. 그럼 하나도 나는 재미없다고 생각해. 역시. 프로 방송인 역시. 정신과 의사 쪽에서는 거의 이경규 같은 존재군요. 아무 준비 없이 오시는. 살아 있어야지 방송. 네. 어쨌든 네. 그동안 주로 이제 40, 50대 의사들이 왔고 드물게 뭐 30대가 온 적도 있고 한데 60대군요. 안타깝게도 최연장자. 네. 되게 근데 베이비 페이스이십니다. 요즘은 그 손녀 부시는 재미에 아주 푹 빠져 그래요? 계시다. 정말 예뻐요. 손녀는. 아직 돌 안 지났죠? 지금 9개월. 9개월. 와. 완전 꼬물꼬물 될 때네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계속 수다를 떨면 참 재밌겠는데 또 할 일은 해야죠. 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신정과 함께하는 정신여고 시즌 2 오늘의 사연은 뿌연 연망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요. 저희 아이가 주의력 결핍인 것 같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기를 돌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아이가 비슷했었는데 병원을 다녔다고 하시면서요. 저희 아들은 저와 매우 닮아서 사실 어떤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힘든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수업 시간에 지시사항을 듣고 기억했다가 시행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숙제를 안 해가거나 준비물을 준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죠.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뿌연 연막 속에 있었던 기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IQ는 높아서 148이었고 공부도 잘해서 현재는 전문직입니다. 저희 자매들 모두 150이 넘는 IQ에 공부를 잘했습니다. 주의력으로 따지자면 셋 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행동이 매우 느립니다. 눈앞에 놓인 물건을 놓고 잘 찾지 못하고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지시사항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숙제를 저랑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선생님께서 수학책을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몇 번을 했는데도 하지 않아서 저희 아들에게 따로 몇 번을 확인했는데 결국 3번쯤 더 말씀하시고서야 아이가 책을 가방에 넣었다고 하네요.
선생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통화하는 내내 죄송스러웠는데 워낙 좋은 분이셔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가 소마큐브나 7교 같은 수업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탁월하게 잘하는데 다른 면들이 걱정스럽다고 하십니다. 워낙 순하고 느릿느릿하다 보니 과잉 행동은 아닌데 주의력 결핍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본인 아이도 비슷해서 약을 먹었다고 하시네요. 저는 약을 먹는 것엔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주의력이 약한 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좀 알거든요. 현재 제 상태를 보면 오히려 항상 정신이 깨어있는 말짱한 상태라 내가 왜 어릴 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저만큼만 좋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아들은 저보다 심한 것 같아 조금 더 걱정입니다. 사실 전 공부 부분에선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저와 같은 주의력 결핍은 어떻게 해서든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 가지 TMI를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목소리는 큰데 소심한 편입니다. 31개월에 처음 말을 했는데 그때 소아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아이의 소심한 성격이 원인이라고 했었어요. 아이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라고 하셔서 그때 진료를 보고 곧 말문을 트더군요. 현재도 소심한 성격 때문에 또 약간은 눈치가 없는 성격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잘 지낼까 항상 걱정입니다만 담임 선생님께서는 비슷하게 친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이제 주의력 결핍증이 지금 여기서 있는 거는 과잉 행동은 없고 주의력 결핍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소심한 성격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글쎄 이 경우 갖고 잘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주의력 결핍 자체는 뇌의 성숙이 좀 약간 늦거나 뇌에 어떤 약간의 지장이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주의력 결핍증 자체는 심리적인 질환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의력 결핍이 아주 심해서 그것이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따라가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약을 써주는 게 좋지만은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약간 불편하지만 아이가 적응하는데 지장이 없다면은 꼭 약을 써야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장이 있을 땐 쓰는 것이 좋고 이게 조금 전반적인 뇌 기능이 좋아지면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 같은 경우 그 경우 같은 거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아이가 소심한 성격이라 그러면은 이게 원래 그런 아이일 수도 있고 네.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소심한 성격이 이 어머님 말씀하신 거 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이한테 어떤 부담을 줘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아이가 하는 장점적인 부분에 대한 걸 좀 많이 더 그 용기를 줘가지고 소심한 성격을 관계 속에서 좀 좋아지게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그 지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장이 견뎌낼 수 있을 정도라면 아이가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사실은 급하게 치료 안 해도 되거든요. 친구들하고 관계가 문제 있을 때는 그거는 그 문제가 있지만 친구들하고 관계 좋다 그러면은 너무 급하게 치료할 것은 없고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과정 중에 뚜렷한 장애가 있을 경우는 약을 쓰는 게 좋은데 약이 또 부작용도 많이 있거든요. 예, 약이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그러면 아이들 성장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약을 쓰는 게 좋아요. 예. 우리 보통 산만하다고 표현하는 거 하고 주의력 결핍이다라고 약간 뭔가 병적이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과잉 행동이 있으면서 주의력 결핍이 같이 있는 애들이 있고 지금 여기는 주의력 결핍만 있어가지고 산만한 행동은 없지만은 주의를 집중하는 데는 좀 약간 지장이 있다. 근데 어떤 애들인 경우는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행동도 굉장히 부산해가지고 이런 애들은 행동이 부산한 애들은 실제로 친구들하고 관계가 좀 잘 이끌어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예. 그 반대로 집중력은 괜찮아요. 공부도 꽤 잘하고. 근데 됐다 산만한 친구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아이들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성격적이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그 치료는 가능하면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아이가 31개월일 때 이 아이가 소심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있어요. 기질이 있기 그래요? 때문에. 예, 애들은 그러니까 이 성격과 기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정말 힘들어 엄마가 밤에 잠 안 자고 쉽게 울고 그래서 애들이 기질적인 면에는 어렸을 때부터 있다. 태어날 때부터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 말씀은 기질은 잘 안 바뀌지만 성격은 바뀔 수도 있다 그 뜻인가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관계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죠. 예.
50년을 산 사람의 성격도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왜 날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바뀌는데 인간은 어느 때 바뀌냐면 자기한테 유리할 때 아.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는 바뀌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면이 없으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게 없어지거나 유리하면은 바뀌어져요. 뭔가 큰 충격을 받거나 음. 뭐 이러면은 좀 성격이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인간은 변하고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저 뿌연 연망님은 아들 주의력 결핍을 어떻게든 치료해주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나는 뭐 아이의 지금 주의력 결핍이 좀 있다 하더라도 네. 이 아이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치료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소아정신과 가서 한번 검진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봐가지고 이게 치료하는 게 당장 필요하다 하면 치료를 할 것이고 네. 당장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뭐 그래서 전문가하고 상의해 보는 게 좋죠. 소아정신과 전문의하고. 그 숙제를 가져갔는데 제출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뭔가 이렇게 학교 생활하는데 계속 혼나고 야단 맞고 이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 네. 어느 정도냐에 대한 거니까 그거는. 나는 해 가서 제출 안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안 해 간 적은 있어. 대부분. 근데 안 해 간 게 그 저도 이제 나름 모범생이었으니까 알고서 개긴을 하고 안 해 간 적은 없는데 숙제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까맣게 잊고 간 다음에 숙제 있었어?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약간 주의력 결핍. 아 주의력 결핍인데 공부 잘하는. 네, 주의력 결핍이라도 뭐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그러니까 옛날엔 주의력 결핍 다 있었어요. 이거 치료 안 했었어요 옛날에. 네. 주의력 결핍이라는 것이 진단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다 이래도 다 잘 지내고 갈등 있고 애들은 원래 그렇다고 그러고 그렇게 지냈으니까 현대에 이제 아주 심한 주의력 결핍증이 약의 치료를 해서 좋아지니까 주의력 결핍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지. 이 그 뭐 걸쳐 있는 정도 이 정도라 그러면 뭐 옛날에는 다 그냥 치료 없이 잘 그러면 지냈어요. 뿌연 연망님이 우리 그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혹시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하신다면 몇 살까지 언제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정도를 좋아요? 보는 거죠. 정도. 정도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변수는 나는 여기서 안심하고 있는 게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다는 거. 친구들하고 관계 좋은 게 이게 친구들하고 관계 우리 얘기하면 복합 예술이거든. 복합적인 머리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관계 게. 맺는 거에. 아, 그러니까 성격적인 면이 문제가 있으면은 친구들하고 관계 잘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친구들하고 관계가 잘 지낸다는 거가 제일 좋은. 좋은 시그널이구나. 네. 그 선생님은 굉장히 예술가시군요. 그러면 무지하게 많은 인간관계, 좋은 관계를 다 유지하잖아요. 글쎄. 예전에 그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바깥에서 유지하는 바람에 집에 계신 높으신 분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예. 이런 방송 처음이야. 자, 그러면 뭐 뿌연 연망님은 일단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 제일 좋은 사이는 하여튼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아주 좋다, 잘 지낸다. 이거는 아까 복합 예술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뭐 큰 문제 아니다라는 거. 그래요. 자,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오죠.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나는 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을 함께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연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보내주시고요. 사연이 채택된 분께는 커피 쿠폰 2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